여러분 오늘도 잘 견디고 계십니까? 김명준의 뉴스파이터입니다. 아내에게만 까칠한 남편이 있습니다. 아내가 저녁 먹을 거야 말 거야 물으면 남편이 먹을 수도 있고 안 먹을 수도 있는데 그걸 미리 물으니까 부담되잖아. 또 아내가 자기 피곤하면 내일 나들이 안 가고 쉬어도 돼. 그러면 이미 가기로 했는데 왜 물어? 날 시험하는 거야? 이 남편 왜 이러는 걸까요? 네? 우리 남편도 그런다고요? 잠시 후에 같이 얘기해 보자고요. 11월 26일 수요일 김명준의 뉴스파이터 60초 후에 달려보겠습니다. 달려봅니다. 달려볼게요. 달려요. 그걸 왜 물어? 달려요. 그걸 왜 물어? 김명준의 뉴스파이터 오늘 함께 하실 분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수요일엔 헤이 브라더 진진 형제와 함께 합니다.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최진영 변호사. 진진 형제만 있냐? 우리도 있다. 하재근 사회문화평론가, 손정혜 변호사, 그리고 방송인 이담 아나운서 이렇게 5분과 함께 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대한민국도 정신이 없지만 요즘 전 세계도 바삐 돌아가고 있는데요. 오늘 가볼 나라는 어딜까요? 첫 번째로 어딥니까? 이담 아나운서. 제일 정신없는 것 같은 우리나라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맞아요, 우리나라에서 저희가 이렇게 다니다 보면요. 인도에 불법 주차된 차량들 있는 경우 많잖아요. 네. 안 그래도 좁은 인도에 불법 주차된 차량들 때문에 걸어 다니기도 힘든데요. 네. 이 불법 주차 괘씸해서 신고를 하고 싶긴 한데 너무 많이 되어 있으니까 이걸 신고를 하기도 좀 엄두가 안 나잖아요. 이렇게 이런 차도 많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진짜. 그런데 최근에 네. 대구 번화가 인도에요. 불법 주차된 차량을 모조리 신고한 누리꾼이 있다고 합니다. 모조리 신고한 게요. 102대를 신고했대요. 그 가능해요? 그러니까 근데 신고하게 된 계기가 있습니다. 유모차를 끌고 인도를 지나가는데 차량이 떡하니 서 있어서 이제 이거 좀 차주한테 좀 비켜달라 그랬대요. 네. 근데 차주가 유모차 저쪽으로 저렇게 끌고 가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차도로 내려서 어머나. 지나가라라고 한 거예요. 말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너무 화가 나잖아요. 그 뒤로 인도에 차만 보이면 전부 안전신문고에 신고를 했다고 합니다. 아니 그러면 이제 신고를 하게 되면 102대라는데 손정혜 변호사님 그럼 102대 모두 관할 구청 지자체에서 과태료 부과하고 그런 거예요? 이 사건 같은 경우는요, 전부 모두 올 102대에 대해서 과태료 부과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알려지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온라인에서 크게 화제가 됐습니다. 네. 대체적으로요, 반응은요, 정말 통쾌하다라는 반응이 잇따르고 있는데요. 아하. 일단 환경 미화 수준의 공익 활동이다. 이런 신고가 많아져야 불법 주차 문화가 바뀐다. 주차비 10,000원 아끼려다가 과태료 30,000원 내게 생겼다. 불법 주차 과태료가 너무 적다 보니까 주차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다. 이런 반응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지금 들으면서 통쾌해지는 그런 공감이 드는데 근데 갑자기 쓸데없는 궁금증이 생겼어요. 손정혜 변호사님. 지금 이분이 유모차 끌고 가다 너무 불편해요. 안 되겠어. 결심해서 모두 신고해버릴 거야 했는데 신고하신 분한테도 무슨 뭐 파파라치 뭐 그런 것처럼 혹시 뭐 보상금이 있어요? 어떻습니까? 원칙적으로는 보상이 따로 규정되어 있진 않는데요. 근데 이 보상이라는 것도 지방자치단체별로 별도로 책정하고 있어서 일부 지자체는 뭐 마일리지 같은 걸 적립해 준다거나 어떤 상품을 기회를 준다거나 이렇게 이제 보상책이 마련되어 있다 보니까 각 지자체별로 확인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이분이 아마 뭐 보상금 그런 것 때문에 하신 건 아닐 거예요. 정말 우리 이 주차 문화 그리고 도로 문화, 교통 문화를 좀 개선해 보자는 취지에서 정신 차리세요 이런 거 아닌가 그런 생각해 봅니다. 자, 그런가 하면 이제 또 어느 나라 가볼까요? 하재근 평론가님. 이번엔 인도로 가보겠습니다. 여럿이 함께 이용하는 대중교통에서 갑자기 보글보글 맛있는 라면 냄새가 났다고 합니다. 이거 지금 배고플 시간인데 지금. 어떤 상황인지 영상으로 보시겠습니다. 네네. 달리는 기차 아닌데 어머. 이 여성이 지금 뭘 하고 있나요? 어머. 전기 주전자로 라면을 끓이고 있습니다. 설마. 카메라를 향해서 내가 옆자리 승객에게 즉석 아침을 만들어줬다라고 자랑인 양 이야기하기도 하는데 어허. 아니 근데 여기가 자기 집 안방도 아니고 네. 기차 안에서 이런 행동을 한 게 정말 잘한 일이라고 생각하는 걸까요? 아니 근데 요즘
최근에 우리나라에서도 뭐 지하철에서 뭐 음식 뭐 보쌈 먹고 했던 분, 그건 이제 남들이 이제 뭐 그 영상을 이제 신고하려고 고발하려고 찍었지만 저 사람은 뭘 잘했다고 저걸 카메라 앞에서 제가요 라면 만들어졌어요. 뭘 자랑이라고 하고 있어 지금. 저런 행동을 하고 저걸 찍어가지고 자랑스럽게 올리는 것 자체가 이해가 안 되는 그러니까요. 거잖아요. 네. 사실 이제 여러분 뭐 아시면 기차 같은데 뭐 지하철은 아니지만 KTX는 타면 컨센트 꽂게 돼 있는 곳 있잖아요. 그게 보통 이제 휴대전화나 아니면 뭐 노트북이나 이런 거 충전용으로 그렇죠. 충전용으로 그렇게 설계된 곳에다가 지금 전기 주전자를 아예 꽂아놓은 거예요. 한상을 차렸네, 한상을 차렸어 그러니까요. 진짜. 근데 저거 대단히 위험한 장면입니다. 왜냐하면 네. 그 기차 안에서 운영되는 컨센트 같은 경우에는요 소규모 전력만을 공급하도록 만들어진 것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대규모의 전력이 필요하게 저렇게 전기 주전자처럼 전력이 많이 필요한 걸 꽂다 오면 화재가 발생할 수 위험성이 있는 그러겠네요. 거예요. 그걸 전혀 생각을 안 하고 뭘 자랑이라고 찍어가지고 저렇게 먹는 장면까지 영상에 올렸는지 이해가 안 되는데 네. 논란이 계속되면서 현지 철도 당국이 영상 관련자를 상대로 조치에 들어간다는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요. 저런 행동은 정말 따라해서도 절대 안 되고 정말 저런 행동은 아이들한테 볼라치 없잖아요. 어른으로서 진짜 모범을 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가 하면 또 이제 어느 나라로 떠나볼까요? 손정혜 변호사님. 네, 바로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으로 가보실 텐데요. 예. 여기서는 보기만 해도 소름이 쫙 뻗치는 장면이 있다고 하는데요. 같이 보시겠습니다. 이스라엘에서요. 네. 높이 솟은 크레인 꼭대기가 보이는데요. 네. 거기에 굉장히 위태로운 자리에 한 소년이 뭐야? 있습니다. 사람입니까? 여기가 건물 36층 높이라고 하는데요. 어머나. 그 아찔한 곳에서 이 소년 무려 9시간이나 버텼다고 하는데요. 어머나. 뒤늦게 구조대가 이 소년을 확인하고 크레인을 타고 올라가서 이 와이어를 연결한 끝에 극적으로 구조했습니다. 아니, 저 소녀는 어쩌다 저기에 올라가서 저런 상태로 있게 된 걸까요? 하재근 평론가님 세상에 아찔합니다. 저 소년이 15살로 추정이 되는데 그래요? 300m 높이 크레인에 올라간 거예요. 올라가서 아마 올라갈 때는 앞만 보고 올라갔는데 내려오려고 하니까 너무 아마 무서워서 못 내려와서 계속 저렇게 9시간이 있었던 건지. 근데 올라간 이유가 너무 황당합니다. 뭔데요? 경치가 보고 싶어서. 아유. 경치 한번 보려고 300m를 올라갔다는 거예요. 아무리 자, 영상을 보고 이제 누리꾼들이 미성년자라면 철딱서니가 없어 진짜. 누리꾼들 저거 보고 아유 저 아이 때문에 부모가 꽤나 속 썩였을 것 같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저 철없는 아이 행동을 비판했습니다. 아니 혹시 최진영 변호사님 지금 저 아이의 철딱선이 없는 행동 때문에 저 아이를 또 구조하려고 그 바쁜 소방관분들이 구조대분들이 출동해가지고 또 아이를 저 소년을 무사히 또 구조해냈잖아요. 혹시 우리나라로 한번 가정해 볼게요. 정말 우리나라에서 어떤 아이가 저렇게 했고 구조를 했어요. 혹시 바쁘신 소방관분들 출동한 거 그 부모한테 우리 바쁜 공무원분들 소방관분들 출동하게 만들었으니 이건 뭐 보상을 해서 그런 거 할 수 있습니까? 직무와 관련해서 뭐 받으면 잘못하다가는 김영란법 위반으로 잡힙니다. 그럴 수는 없는 거예요. 사실 우리나라 그래서 미풍양속 어떻게 보면 부모들 같은 경우에는 고맙다고 해서 떡도 한 판 갖다 주고 했었는데 김영란법 이후에는 그런 것도 되지 않는다라고 합니다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119에 허위 신고하면은 사실은 그의 업무방해나 공무집행방해로 처벌될 수도 있거든요. 네. 지금 봤을 때는 소년 이카루스라고 해야 됩니까? 높은 데 올라가는 저런 모습 결국 부모들이 그에 따르는 비용을 국가에서 보상 청구를 하면은 국가의 저 비용을 어떻게 보면 납부해야 될 여지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아하. 그러니까요. 저 아이한테 부모님께서 다시 한번 교육을 잘 시켜주시기 바라. 그렇게 충동적으로 하다가 정말 나중에 큰 사고 날 수 있다는 거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오늘 세계 여행의 종착지는 어딜까요? 이담 아나운서. 이번엔 베트남입니다. 오호, 네. 마지막으로 베트남 타노아로 가보실 텐데요. 네. 방금 15살짜리 추정되는 아이가 300m 위 크레인 위로 올라갔죠. 그랬죠. 여기에서는요. 굉장히 어린 아이가 대문 위로 올라갔습니다. 어머나. 약 한 2m 정도 되는 대문 위로 올라갔는데요. 얼마나 어린 아이가 여기 올라갔길래 이걸 저희가 지금 전해드리나 싶으시잖아요. 네. 나이가 몇 살일까? 2살도 안 돼요. 에? 22개월입니다. 가능해요 그게? 가능한가 싶으시죠? 스파이더맨의 후예가 아닐까 어머나. 싶습니다. 영상 한번 보시죠. 네네.
네, 대문에 매달린 아이가 팔을 쭉 뻗고 다리를 들어 올려서 어머머머. 영차 대문을 오릅니다. 얘야. 정말 스파이더맨의 후손도 아니고 22개월이라는 게 믿기지가 않으시죠. 거의 꼭대기에 다다를 무렵에 다행히 이를 발견한 할머니가 불이 나게 뛰어가서 아이를 잡네요. 어머나 세상에, 아이고 진짜 놀란 가슴을 저희가 쓸어내렸는데, 혹시 최진영 변호사님 저 아이 왜 저런 거야? 이유식 맛없어. 나 마트 가서 내가 사 먹을래. 혹시 지금 탈출한 거야 지금? 정말 오늘 소년들은 아드레날린이 뿜뿜 뿜는 것 같습니다. 왜 이렇게 하늘로 높이 치솟으려고 하죠? 진짜. 근데 이 아이는 알고 봤더니만 이 마을에서도 정말 활동적인 것으로 아주 유명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요? 근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할머니, 엄마, 삼촌, 형이 둘러 앉아가지고 드론드론 얘기하는 동안 살짝 하면서 집을 나갔다라고 세상에. 하는데요. 결국 지금 마당으로 탈출해. 제가 봤을 땐 저희 한 2m, 한 3m 정도 되는 것이 아닌가 싶은데 네. 할머니가 빨리 발견해서 다행이지. 천만다행이네요. 천만다행. 사실 저기에서 넘어가려고 하다가 잘못하면 이게 훌러덩 뒤집으면 아유, 추락 가능성이 상상하기도 싫어요. 상당히 높은 거 아니겠습니까? 다행히 할머니가 구출했다라고 하는데 이렇게 된 이후에 어떻게 보면 그 소를 잃었으면은 외양간을 고쳐야 되는데 실제로 여기 같은 경우에도 어떤 장치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아이가 이렇게 기어 올라가지 못하도록 하는 장치를 해서 저 대문 재발 바꿔야겠어요. 방지 왜냐면 대책했다라고 지금 합니다. 대문에 틈이 있으니까 대문에 틈이 없는 걸로 바꿔야 되지 않을까. 그렇군요. 그런 생각 해봅니다. 네네네. 아이가 정말 저런 행동 반복되지 않도록 교육을 잘 시켜주셔야 될 것 같아요. 하마터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자, 지금 시각이 6시 3분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매일 오후 5시 50분에 방송되는 김명준의 뉴스파이터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김명준의 뉴스파이터 오늘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